임산부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잖아요. 영양제를 먹을 때 어떤 기준으로 먹어야 되느냐? 국제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는 물질로 이제 판단을 해주셔서 식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올바름을 지향합니다. 닥터지안TV의 이동환 배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편 마지막 편으로 임산부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주실 건가요? 일단은 네. 임산부들이 네. 영양제를 필요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에는 안 드셨던 분들도 네. 무심했던 분들도 음. 아기 가지면은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드셔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영양제를 먹을 때 어떤 기준으로 먹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기준이네요. 네.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임산부 종합영양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임산부에게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이제 균형 있게 공급을 하죠. 네. 그리고 영양소 권장 섭취량을 간편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들 찾으세요. 임산부 제품을 구매할 때는 네.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최우선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안전성. 네, 그렇죠. 안전성 중요하죠. 사실 영양제 안전성에 대해서는 사실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안정성을 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주의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원료나 성분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원료의 출처라고 하는 거는 뭐 합성 또는 뭐 자연 유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천연 비타민의 분자식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영양소의 활성을 돕는 인체 내에 있는 보조인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체 이용률이 사실은 떨어지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자연 유래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뭐 효소나 조효소, 미량원소 등 다양한 보조인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네.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일이나 채소로부터 이제 성분을 추출한 천연 유래 비타민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성분 자체를 몸에 흡수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에서는 사실 부영제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첨가가 되기 때문에 네. 100% 천연 비타민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천연 비타민 얘기는 많이 하지만 100%는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부 섞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비타민제가 합성이라 하더라도 또 영양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꼭 큰 차이는 없다라는 얘기도 또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네, 물론 뭐 영양소에 따라 종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또 어떠한 거기에 부영제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꼭 합성이 나쁘다, 뭐 자연 제품이 좋다의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아무튼 원료와 성분은 이제 결국 흡수율과도 관계가 좀 있는 건데 네, 약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영제가 첨가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고 좀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임산부들께서. 그렇죠. 네. 일단은 뭐 화약 부영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일반적인 가루 원료를 알약이나 캡슐 형태의 어떤 정제로 만드는데 필요한 첨가물을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화학 부영제로는 이제 원료의 굵기를 방지하는 이산화규소, 이산화규소, 그리고 윤활제나 결착제 등으로 쓰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알약을 코팅하는 데 쓰는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 등이 있는데요. 실제 제 병원을 찾으신 분이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맞아요. 처방한 영양제에 이산화규소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나쁘다고 들었다. 네. 이게 없는 것을 달라. 근데 사실 이산화규소는 폐를 통해서 장기간 흡입이 될 때 문제가 있다고 그쵸? 알려져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는 실리카라는 미네랄 보충제 형태로 나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그러니까 식품으로 통해서 이제 섭취된 이산화규소는 몸에 축적되지 않고 맞아요. 대사를 통해서 소비되거나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알약 뭐 하나가 500mg이라고 본다 그러면 거기서 한 약 1% 정도가 함유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인체 내에서도 스테아린산과 마그네슘으로 이완화되고 스테아린산 자체도 자연계에 이제 존재하는 물질이고요. 네. 마그네슘은 당연히 우리가 섭취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롭지 않다. 단 대량으로 먹을 경우 설사를 하거나 장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는요. 네. 국제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에서 네. 사실 뭐 일일 섭취량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는 물질로 이제 판단을 해주셔서 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EU나 미국, 네. 일본 등에서 그냥 식품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 하루에 5g 이상 섭취 시에 뭐 일부 사람들에게 설사 같은 것들 나타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뭐 건강기능식품 한정이 한 뭐 500에서 1000mg이라고 한다 그러면 함유량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그쵸.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통상적인 수준의 어떤 섭취를 통해서 뭐 일부 사람들에게 설사 유발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특별히 너무 걱정할 만한 것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까지 식품 첨가물로 승인된 이런 화학 물질들이 네. 태아에게 끼치는 잠재적 손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 종합 비타민을 고르실 때는 그래도 조금 뭐 찝찝한 부분들은 신경을 잘 써서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들어있는 그 첨가물이죠. 그러니까 네. 어떤 부영제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임산부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아, 주의하셔야 되긴 한데 사실은 임신 기간이 굉장히 길지는 않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좀 드리면은 임산부 분들도 분명히 영양소가 필요하고 임산부용 영양제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 동안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한꺼번에 잘 공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영양제 잘 선택하셔서 건강한 임신, 건강한 출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지안의 이동환 조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